자, 곱셈 공식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제가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공식을 적용해서 충분히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주로 좀 얘기를 해줄 거고, 답은 알려주겠습니다, 답은. 그러니까 직접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그래도 정 모르겠다 하면 질문하시면 돼요. 본인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x 플러스 y의 제곱 형태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 형태에서 x 플러스 y의 값이 주어져 있고, 얘는 25고, xy의 값이 3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6이죠. 여기에 어떤 값이 와야 되냐? 19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곱셈 공식 문제죠. 자, 얘도 간단합니다. 얘는 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물어보는 것도 너무, 그쵸? 굉장히 직설적이지, 그쵸? 얘가 4고, 얘는 100이네요. 그러면은 96은 2 곱하기 제라는 거고, 그럼 얘는 얼마다? 48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답은 48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주어져 있는 형태는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문제는 이제 얘를 구하라는 거지.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어떤 값으로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쵸?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얘를 제곱하는 거지. 그쵸? 자, 얘를 제곱하면 얘 지금 2번에 써 있는 형태 더하기 2a, b, c 하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 라고 알고 있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풀면 되고, 주어져 있는 조건이 다 있죠. 여기는 게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서 얘가 날아가네요. 그러면 그냥 얘 제곱을 하면 된다는 소리니까 4분의 1이겠네. 이렇게 이제 구해달라는 얘기고. 문제 구성을 일부러 이렇게 했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돼서 좀 문제의 계산이 편하도록.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이제 멘붕 하는 거죠. 그쵸? 나는 이런 거 모르는데. 그쵸? 근데 이런 거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자, 얘를 뭐 제곱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지점으로 가게 되냐면 통분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BC로 통분을 하면 BC, AC, A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치면 지금 얘는 알고 있고 얘를 모르죠. 얘네 두 개를 토대로 만들 수 있지. 지금 위에서 어디에서 물어봤냐면 여기에서도 물어봤고 여기서도 물어봤죠. 요거의 형태를 정리해서 얘의 값을 찾으면 이 값 자체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겠고요. 6번의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답 안 알려준 거 있나? 없죠? 다음 3번. 얘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죠? 제곱을 합시다. 일단은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제곱을 하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했고, 얘는 1이고 얘 지금 모르는 값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이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범위가 복소수 범위다라는 게 확실히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신 형태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저의 학창 시절 때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냈는데, 요 답이 이제 음수가 됐다라고 해서 x가 실수라는, 그러니까 x에 대한 범위를 한정짓지 않으면 고등학교 범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실수라고 약속을 하게끔 평가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당연히 교육청 고지도 그렇고 평가원도 그렇고 다 어떤 범위를 고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수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표현하면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이제 복소수 범위라는 가정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니까.
실제로 저 학창시절 때 이제 정답 12가 일어서 다 복수 정답 처리하고,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였는데 다 모두 정답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급 체계가 내신은 굉장히 오밀조밀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막 사과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조심해서 보시고,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 뭐 XY 값이 애초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우린 계산 연습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자, 세제곱 형태를 한번 봅시다. 세제곱 형태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냥 얘를 a 플러스 b의 세제곱 형태로 정리한다라고 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3ab의 a 플러스 b잖아요. 여기 똑같이 정리해 주는 거야. 3x x분의 1 x x분의 1. 자, 이렇게 정리되면 이 부분이 사라지죠. 뭐야 이거? 이 부분이 사라지죠.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x분의 1 값은 원래 알고 있는 거고, 여기 1이고 여기 1이면은 여기가 3이죠. 1은 네모 더하기 3이니까 네모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얘의 제곱이 얘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고, 같이 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 여기가 2 이렇게 되죠. 굉장히 심플하죠. 얘가 1이란 얘기니까 이 전체 값이 3이란 얘기고, 그럼 얘는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그쵸? x가 복소수라는 가정이 가능하다면 그냥 3에 그치지 않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x가 실수라면 플러스 범위에서만 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힘든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내신에 나와요. 이렇게 좀 시비거리가 있는 것들. 그냥 뭐 그때 가서 시비를 가리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좀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원색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딱 뭐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방향이 잡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어떤 방정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x에 0 넣었을 때 성립을 안 하니까. 그럼 x로 나눕니다. 양변을 x로 나누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1만, 요 마이너스 1만 우변으로 넘기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이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3승으로 정리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얘 답은 4예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x 3승, 무슨 x야?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의 값을 구하라는데, 사실 딱 이 형태를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곱셈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얘죠. 얘가 이렇게 정리된다. 요 곱셈 공식. 교과서에 나오는 곱셈 공식 중에 가장 어려운 곱셈 공식이라고 했죠. 당연히 내신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얘 있고, 그쵸? 이 자리 여기 있고, 제곱 여기 있고. 자, 제곱이랑 그냥 합이랑 알면 얘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바탕으로 알아낸 값 여기에 넣고 a, b, c 값 알고, 그러면 요 값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고, 답은 8이에요. 한번 직접 해보시고 답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제가 수능 정도에서 다루는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준 거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필수적으로는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 내가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내신 진행하면서 뭐 본인 부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때그때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됐죠?
제가 여기서 다뤄드린 내용은 좀 필수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다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주 쓰이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